대접실 김사은입니다. 행복한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원불교 성직자로서 해외 교화에 주력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에도 큰 기여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원불교 모스크바 교당에 근무하시는 권은경 교무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한국에는 지난 1월 10일에 왔습니다.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건강검진도 하고 네네. 또 오랜만에 구정 맞이해서 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이렇게 네. 겸사겸사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네. 상당히 좀 다녀가시기가 힘들었을 텐데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시국 초기에도 한번 왔었는데 네. 이번 한국 방문은 근 2년 만에 왔어요. 네. 2년 만에 또 오는 길이 네. 24시간이나 걸려서 왔어요. 그러게요. 지금 네. 항로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직항이 막혔고요. 네. 그래서 우회해서 저는 이번에 아부다비 네.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총 이동 시간이 네. 24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건강은 또 제가 모스크바에 간 지 이제 올해 6년째인데요. 네. 초기에는 그 추운 날씨 그리고 겨울에 네네. 한국처럼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 날이 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초기엔 좀 힘들었는데 네. 네, 이제 좀 적응을 하고 그래서 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아무튼 우리의 마음에서는 좀 멀리 있는 나라이다 네, 보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뭐 책이나 영화 이런 거 외에는 저희가 접할 기회가 뭐 저도 사실 한두 번 다녀오긴 했어도 거의 좀 네.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모스크바의 뭐 좀 현황이라고 할까요? 네. 정세는 어떤가요? 이제 국제 정치적인 이유로 네.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거기 모스크바에 거주하시는 그 한인들도 네, 많은 수가 이렇게 한국으로 네. 이사를 다시 오셨고 또 경제 활동을 하시는 그 기업인들, 특히 네네. 대기업은 거의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한국에 대한 이런 한 문화, 네. 또 한국어, 네, 이렇게 관심은 엄청 뜨겁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렇게 활동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좀 한 분야씩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일단 모스크바 교당 가신 지는 이제 교무님께서 6년 되셨다고 했는데 네. 우선 모스크바 교당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네, 모스크바 교당은 1993년 초타원 백상원 교무님께서 처음 오셔서 교화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올해 이제 법인을 네. 학교 법인으로 출범을 했죠. 원강 학교 법인. 네, 그래서 올해 30주년이 되는 네, 그러네요. 해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세종 학당도 운영한 지 10년이 됐고요. 네. 올 들어서. 네. 세종학당은 이렇게 국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세종 재단이 있어요. 네. 그 재단에서 초기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연도는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요. 네. 첫 사업을 국외에 네,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첫 시작하는 그 첫 해부터 네, 원강 학교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지금 10년째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교당에서 그래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쨌든 모스크바의 세종학당이 상당히 모범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건데요. 전 세계 세종학당이
매우 많은데 그렇죠. 100여 국에서 넘게 지금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모범적인 그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지지난해에는 표창도 받고요. 아, 네. 매년 네. 우수학당으로 이렇게 인정이 돼서 네. 좋은 교육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기사를 많은 곳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우선 네. 30주년 된 점도 축하드리고 네. 또 지난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자주 왕래는 못했지만 또 좋은 성과 거두신 점도 함께 축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날씨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그 모스크바는 아까 뭐 볕을 볼 날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네. 겨울은 정말 혹독하겠어요. 상상 이상으로. 네, 맞습니다. 거의 제가 모스크바에서 왔습니다 하면 네. 그렇게 추운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제 그래요. 인사말이. 네. 아주 추운 날은 모스크바는 영하 20도에서 30도. 그렇게 되고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날은 이제 네. 뭐 영화나 각종 그 소설에서 이렇게 읽거나 네. 보셨을 텐데요. 옷차림이 일단 네. 밍크에 이렇게 밍크 네. 모자를 쓰고 네. 다녀야지 보온을 할 수 보온이 있는 거죠. 되죠. 예. 네. 하지만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또 난방이나 이 건축물 자체가 매우 두텁게 튼튼하게 네. 잘 지어져서 네. 실내에는 오히려 따뜻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주 춥죠. 네, 어쨌든 뭐 그 지역에서 문화를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또 나름의 선조들부터의 지혜가 있었겠지요. 네. 아유, 참 고생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세종학당 얘기를 좀 잠시 나누었는데요. 세종학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종학당은 그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네. 정규반이 이제 수준으로 하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있고요. 네. 또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발음반 그리고 토픽이라고 해서 네. 한국어 그 테스트, 네.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네. 시험 준비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문화반이 있어요. 네. 그 문화반은 사물놀이반, 네. 그다음에 네. 한국 무용, 네. 그다음에 케이팝 네. 댄스 팀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태권도반.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장 인기가 좋은 반은 다 인기가 많은데요. 그래요? 사물놀이반 매우 인기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랑 좀 하자면 네, 하십시오. 지금 그 지도를 하고 있는 친구가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이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와서 배우고 심지어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국악원, 네, 국립국악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자비를 들여서 연수를 받고 가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원광학교 사물놀이반을 지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한 지 그 친구도 원광학교 역사와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리더가 그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 심지어 이제 올해는 탈춤반도 작년에 운영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자기들이 그 탈도 만들고요. 그 봉산 탈춤 아시잖아요. 사자탈. 사자탈도 직접 자기들이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그 사물놀이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야금 연주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그 앙상블 중창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연주 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가야금이 지금 대수가 좀 부족해서 제가 한국에서 지금 가야금 후원을 받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그 K-팝 외에도 이렇게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도 참 반갑고요. 네. 그럼 이런 그 교육은 누가 시키시는 건가요? 지금 한국인 교수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원광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배웠던 학생들이 네.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수강을 하고 네. 강사가 돼서 그분들이 또 어린이반을 우리 원광학교에는 어린이반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 어린이반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내에서 그 한국어 문학을 전공하신 네. 분들이 또 교수진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가야금을 지금 이제 시작하셔서 가야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가야금을 좀 희사를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을까요? 네, 우리 원음 방송의 김사원 팀장님께 연락을 직접적으로 주시면 네. 좋고요. 네. 아니면 그 원불교 국제부 네. 국제부에 연락을 주시면 네, 모스크바 교단과 네. 바로 연결이 될 듯합니다. 네.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도 세종학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교무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좀 제가 부족해서 세종학당이 그냥 한글만 가르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정신인데 네. 그런 점들을 세종학당에서 아주 잘 해내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주로 그러면 어쨌든 수강생들은 네. 현재 러시아인들.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원광학교 초기에는 고려인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점차 이렇게 그 슬라브계인들이죠. 그 네. 러시아 현 본토인들. 네, 그분들 그 민족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네. 지금은 90%가 네. 그 러시아계 학생들이고요. 그 중에 간혹 이제 고려인들도 계시고, 네네. 네. 또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네. 저기 어느 나라죠? 그 브라질? 네네. 네, 이쪽에서도 남미 쪽에서도. 네네, 온라인 수강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네, 네. 온라인도 함께 교육을 하시는군요. 네, 지금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살림을 꾸리고 계셨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국제 정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에서 한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매우 걱정을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저희 3달 동안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면? 예, 비대면은 물론이고 문 밖 100m까지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법적으로 이렇게 네,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거의 고립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 이제 모든 게 다 올스톱 됐었다가 그렇죠. 3개월 후에는 이제 직접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무언가 활동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비대면을 위한 그 방송 기구며, 네, 또 그 수업 운영이며 이런 것들이 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한국어에 대한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은 식지 않더라고요. 네. 한 예로 그 사물놀이반은 각각 그 자기들이 연습하는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네. 그 온라인 줌 상에서 네. 함께 합주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도 하고 네. 또 선생님들도 각각 이 교육을 받으시고 네,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 그런 정성이 그 학생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네. 현재는 비대면과 그
대면 수업을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1,000명의 학생들이 네, 우리 원광학교 그리고 세종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1,000명의 학생이 네. 우리 세종학당을 찾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뿌듯하네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세종학당에서 하시는 이런 많은 문화 활동이 뭐 엄청난 그 페스티벌 축제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막 환영받고 거의 그렇죠. 지역의 축제이다시피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7주년 그 행사를 했는데요. 그게 초창기부터 계속 6월 12일 그날은 국가 공휴일인데 네. 그 6월 12일에 한국 문화 특히 이제 전통놀이 네. 네, 전통놀이를 함께 모여서 해보고 체험해보고 네. 또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 소정의 기념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현지인과 또 이렇게 한국인들이 같이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네네. 행사죠. 네, 그 행사를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 때 딱 한 번 쉬었고요. 네. 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랬었죠. 네,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저희가 예전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정에서 네.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주일 만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숫자 제한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학교 교정이 이렇게 넓지 않아서. 네. 네. 네, 금방 일주일도 못 돼서 그 참여자가 500명 제한이었는데 금방 마감이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이제 올해는 다시 예년처럼 6월 12일에 그 한러문화 큰 잔치거든요. 네, 그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큰 잔치가 되겠군요. 네. 이렇게 이제 세종학당에 관한 활동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모스크바 교당은 그동안에 또 어떻게 그 교화 활동을 하시고 또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제 좀 교당 얘기도 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그 1993년 그러니까 그 전이죠. 전에 초타원님께서 이렇게 미국 교화하시다가 러시아 교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셨다가 정식으로는 1993년에 종교법인 설립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교육,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죠. 그렇게 한국 고려인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죠. 하다가 그분들이 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이게 여성분들이고 또 복장도 평범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종교인이라는 것도 아시게 되시고 또 원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교도가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이제 원불교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가 이제 아까 30년 말씀드린데도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계속 이제 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와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법회라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또 꾸준히 다니다가 입교를 하고 교도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는 뭐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법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썰렁하긴 했지만 그래도 법회는 계속 봤고요. 이제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겸해서 법회를 보고 있고요. 교화 활동은 저희가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정기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들어서 매월 초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교당 스테이 그래서 교당에서 1박 2일 자면서
기도도 하고 네. 선도 하고 하면서 네.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네, 이런 교당 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성가단을 조직했어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교무님들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성가를 지도하고 네. 했는데 이제는 교도님들이 네.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 10명 정도 네. 이렇게 성가대 모집을 해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도 사실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30년이 되었으니까 네.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도 사실 이제 좀 나이들을 많이 드신 분도 계시겠지요. 네, 많으세요. 예. 지금 뭐 80대 평균 나이 연령 80대가 네. 되셨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교당을 오실 수 있는 그런 체력이며 또 상황도 잘 안 돼서 네. 그분들이 교당을 이렇게 쉽게 예전처럼 찾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또 공도자 숭배의 네네. 예, 그런 마음으로 네. 작년에 여기저기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네. 함께 모이는 행사를 좀 가졌어요. 네.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식사 대접도 하고 네. 그 옛날 얘기도 네네. 듣고 하면서 아. 이제 다시 재조직하는 네. 네, 그런 시간이 됐는데 네.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회를 볼 때 항상 뒷줄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네. 앉아 계시기가 불편하셔서 의자를 이렇게 놔드리는데 어른들이 법회에 참여하셔서 뒤에 이렇게 계실 때랑 안 계시고 젊은 층들만 앉아서 이렇게 법회 볼 때랑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다시 오셔서 이렇게 뒤에 자리를 해주시니까 네. 그 어떤 기운이 다르죠. 네네. 그분들을 네. 기반으로 해서 네. 또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그럼요. 오늘날에 네. 모스크바 교당이 있고 네. 또 젊은 교도들은 같이 배우더라고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네.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네. 네. 사실 그 고려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역사의 그렇게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마음이 더 울컥하고 네. 그분들에 대해서 더 예우를 좀 더 잘을 해드려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점들을 또 교우님께서 잘 살펴주시니까 멀리서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오늘 모스크바 원불교 교당에 근무하시는 권은경 교무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갑니다. 이 방송이 저희가 라디오도 하지만은 유튜브로도 세계 어디에서든지 만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그 세종학당에 우리 친구들이나 또 모스크바 교당에 안부 전하실 분들 있으면 뭐 러시아어도 좋고요. 한번 살짝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приехала недавно в Корею, чтобы представить московский храм и поздороваться с м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Но неожиданно меня пригласили в студию Воненбангсон. Я сейчас продюсером сейчас разговариваю. Всем привет. 네, 뭐라고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제가 왜 한국에 왔고 지금 우연히 이렇게 김사은 팀장님과 인연이 돼서 네. 지금 방송 중이라고 네. 네. 안녕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사은입니다. 네, 우리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주시는데 우리 세종학당의 학우들이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도 나중에 꼭 전해주세요. 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오늘 원불교 모스크바 교당에 근무하시는 권은경 교우님 스튜디오에 모셔서 또 모스크바 정세도 들어보고요. 또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의 흐름
또 관심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자부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다행입니다. 네, 교무님 좀 모쪼록 건강하시고 네. 또 예전에 그 모스크바 교당의 세종학당 그게 저희 원음 방송에서도 함께 그 교재를 만드는데 좀 네, 작은아마 맞습니다. 기여를 네. 해서 그런 게 좀 무척 오늘 뿌듯하게 느껴지네요. 네, 덕분에 네. 음질이 좋은 네. 한국어 듣기 자료가 돼서 네. 학생들이 그 듣기 연습하는데 아주 네. 좋은 콘텐츠 아유, 감사합니다. 교구입니다. 네. 언제든지 이 한국을 소개하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또 모스크바에서도 교화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한국 문화도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До свидания. 네, 지금까지 원불교 모스크바 교당에 근무하시는 권은경 교무님 함께했습니다.